북상하면서 울산에도 태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모바일 투표 불공정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던 민주당 울산 경선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내일부터 부분 파업에 나서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노사 양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만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넉 달 만에 400여 명이 5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구 중산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주부가 승강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승강기 오작동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남구 여천동 한 플랜트 업체에 복면을 한 남자 10여 명이 침입해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20대 여대생이 남구 삼산동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25대가 적발되면서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제15호 태풍 볼러벤이 북상하면서 울산도 서서히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초대형 태풍인 만큼 울산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북구 정자항에 UBC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북구 정자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엔 현재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어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빗방울도 간간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울산 앞바다에는 갈수록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황포구에는 태풍 볼레벤에 대비해 모두 1,100여 척의 선박이 피항에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선박들은 아예 차도 위로 옮겨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울산 지방에는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해수욕장과 산, 계곡엔 출입 통제가 내려졌고 범람이 우려되는 하천과 배수 펌프장 30여 곳, 대형 공사장 20여 곳은 사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선박이 떠내려갈 것을 우려한 조선소들도 시운전 선박들을 피항시키고 대형 저반 선박들을 암벽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울산시는 281곳의 산사태 우려 지역을 점검했지만 지난 23일 붕괴된 오토밸리로는 아직 복구 공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고 외고 옹벽 역시 복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울산 지방에는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폭우와 함께 최대 초속 20m의 강풍이 예상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내일 하루 임시 휴업하기로 결정하고 중고등학교는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볼라벤은 내일 새벽 울산 지방에 영향을 미치고 내일 아침이 최대 고비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울산과 가장 가까울 때는 28일 아침 9시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올 것이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태풍 볼라벤 북상에 따라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가는 한편 각 가정에 태풍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북구 정자항에서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그러면 기상센터를 연결해 이 시각 현재 태풍 볼라벤의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울산 지역도 이제 태풍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초대형 태풍 볼라벤이 빠르게 북상 중입니다. 오늘 밤 서귀포 부근 해상을 지나서 내일 오후에는 서울 부근 서해상을 지날 전망입니다. 태풍은 내일 밤까지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고요. 이후로 남부지방부터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밤사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내일 밤까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초속 최대 20m의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고 100에서 많게는 200mm 안팎의 큰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모바일 투표 불공정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던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울산 경선 사태가 조기 수습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민주당 대선 전략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레이스의 초반 대세를 좌우할 것으로 여겨졌던 울산 경선. 그러나 모바일 투표의 불공정 논란 때문에 합동 연설회가 무산됐고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 후보는 경선 불참을 선언하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통합당 선관위는 결국 각 후보 측이 참관한 가운데 제주 모바일 투표를 재검표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선 불참을 선언했던 후보들도 잇따라 강원 경선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파행 사태는 조기 수습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울산 경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행히 경선이 조기에 정상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모바일 투표 후보자 호명 순서는 기호 대신 순환 방식으로 변경하고 중간 투표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경선 파문이 조기 수습됨에 따라 제주와 울산 경선에서 57% 이상을 득표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레이스의 풍향계로 여겨지던 울산 경선. 불공정 논란 속에 후보 불참이라는 파행 운영을 빚으면서 민주통합당의 향후 대선 전략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내일부터 사흘 연속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투쟁하는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흘 연속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가진 실무교섭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파업 시간도 첫날은 4시간, 그 다음 이틀은 6시간으로 강도를 점차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대로 가면 역대 최대 규모의 생산 차질이 예상됩니다. 회사는 1인당 2,247만 원에 해당하는 임금안과 비정규직 3,000명 채용 등에 대해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핵심 쟁점에 대한 노조의 입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조 입장이 정리되면 추가 제시를 통해 올해 임금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파업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엔 3,000명 신규 채용 제시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조합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투쟁에 동참하면 우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양면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동지들이 반드시 정규직 전환이 되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막바지로 치닫던 현대자동차 노사 협상이 비정규직 문제로 다시 장기화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노사 분기를 취재 중인 이영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 이 현대차 노사 협상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가요? 네, 가장 큰 걸림돌은 노노 갈등입니다. 올해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조가 협상장을 봉쇄하는 등 반발하고 있고 주간 연속 이교대제 역시 현장 조직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비정규직 안건을 일반 임금 협상과 분리해서 교섭하겠다고 제안을 했었지만은 현장 대의원들이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노조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안 되다 보니 올해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 노사 협상이 지연되면서 회사 측 손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13일 첫 부분 파업 이후 10차례 파업을 벌이고 잔업과 주말 특근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량 7만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조 4,600억 원의 생산 차질을 빚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모기업의 파업으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도산하는 업체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파업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히고 있고 원하청 노조 간의 입장차가 커서 교섭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만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넉 달 만에 400여 명이 5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서 무방비로 유통되면서 서민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불법 전화 대출 본거지인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덮칩니다. 대포폰이 쏟아져 나오고 책상 위엔 대출 상담 내용을 미리 정리한 각본도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전화금융 사기단은 철저하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4개월 만에 무려 10,000명의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킥이나 응을 통해 가지고 건당 3, 4천에 구입하기도 하고 인터넷상에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은 거기서 개인정보를 확보하기도 하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입수되면 그 뒤 범행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각본대로 연이율 39%를 10% 내 저금리로 바꿔주겠다고 현혹한 뒤 가짜은행 직원 신분증과 금융기관 대출 계약서를 위조해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출 변경을 빙자해 대출액의 5%가량인 보증금만 가로챘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화하면 신고하거나 그러는데 NH농협 직원 10%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걔한테 짚어가지고. 경찰은 총책 오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상담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오늘 아침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주부가 승강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낡은 승강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한 50대 여성이 승강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쯤. 승강기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가려는 순간 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갑자기 위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1시간 만에 승강기를 해체했지만 주부 52살 김모 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김 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상반신 엘리베이터 안에 있고 하반신은 바깥쪽에 있는 상태로 엘리베이터 올라가니까는 엘리베이터 위 천장하고 엘리베이터 문하고 그 사이에 끼 있었죠.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킨 승강기는 설치한 지 20년이나 된 노후 승강기로 지난달 자체 점검에서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점검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됐어요. 옛날 기종이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사고가 난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이어서 관리 소장 없이 주민들이 외주업체를 통해 승강기를 관리해왔습니다. 이게 기선을 시키고 이런 기선을 시키고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 자체가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게 기회도 없고 우리가. 경찰은 낡은 승강기가 오작동을 일으킨 걸로 보고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울산 지역 승강기는 9,800대 가운데 20%가량이 설치한 지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여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시내버스 6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달았더니 이 단속 건수가 일주일 만에 무려 800건이 넘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울산 시내버스 2개 노선에 도입된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일명 독수리 누리입니다. 반경 5m 안에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인식합니다. 앞서 가던 버스가 1차 촬영한 뒤 뒤따르는 버스가 2차 촬영을 해 5분 넘게 주정차한 게 확인되면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합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운영한 결과 하루 125대 꼴인 875건이 단속됐습니다. 과태료만 무려 3,500만 원입니다. 시범 운영 결과 이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7번 버스 노선의 불법 주차는 단속 이후 36%, 401번 버스는 13%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그 버스 정류장하고 그 교차로 부근에요. 대놓은 차들이 지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에는 표시가 나고 확실히.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오전 7시 반부터 12시간 동안 단속을 시작합니다. 6개월 정도 운영 상황을 분석해서 운영시간 조정이나 노선 확대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잡는 저승사자가 뜨면서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미국계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 개장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울산 슈퍼마켓 협동조합 등 지역 중소상인 단체 4곳은 오늘 코스트코 앞에서 집회를 열고 코스트코가 중소기업장의 사업 개시 일시 중단 권고를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허술한 사업 조정 제도 때문에 코스트코를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남구 여천동 프린트업체 동부에 복면을 한 15명이 몰래 들어와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은 직원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행을 한 혐의로 민주노총 프린트 노조원 50살 박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16일부터 민주노총 프린트 노조원들과 출근하는 직원 사이에 마찰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난 24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20대 여대생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온 만큼 피해자와 연락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대생은 지난 18일 남구 삼산동 편의점 앞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사연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가스배달원 3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5일 낮 12시 30분쯤 학교에 태워달라는 중학교 1학년 A양을 자신의 가스배달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와 A양은 올해 초 A양이 가출했을 때 밥을 사주고 여관 등에서 재워주며 알게 된 사이로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여중생과 여고생 5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자신의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역금융기관 본부장 이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고소인과 주변 인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며 대기 발령 조치가 내려지자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화물 운송 계약을 한 회사에 부품을 반출해 다른 업체에 파는 수법으로 모두 20억 5천만 원을 챙겨 횡령 혐의로 기소된 56살 신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는 등 피해가 막대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출장 마사지 여성을 호텔로 부른 뒤에 폭행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그리고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경남 양산 시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36분 동안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 앞바다에 벙커시유를 유출한 혐의로 중국 선적 화물선 기관장과 기관사 등 2명을 입건하고 모두 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새벽 0시 5분쯤 울주군 온산읍 온산부두 앞바다에 정박한 중국 선적 화물선에서 벙커시유 670리터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호수를 이용해 벙커시유를 옮기다 유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물차 연쇄 방화 피해 차량의 보상액이 2억 1,827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울산시는 각 구군의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모두 8대의 피해 화물차주에게 2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31일 보상 산정액을 국토해양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진 지오텍이 울산시의 공원 용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UBC의 보도와 관련해 시설물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성진 지오텍의 측량 결과가 나오면 점용 면적 내 공장 시설물 일부를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구청은 원상 복구를 하더라도 그동안 공원을 불법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올해 첫 벼베기 시연회가 오늘 친환경 쌀 생산단지인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김상현 씨의 논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수확한 벼는 조생종 고품질인 운둔벼로 일반 논보다 45일가량 빨리 수확해 가마당 8만 원 정도 비싼 24만 원에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동서발전 울산 화력본부는 오늘 울산시 교육청에 장학금 1억 5,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은 이 장학금을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중고등학생 190명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오늘 태화강 둔치에서 직접 재배한 10kg짜리 국산밀 300포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증했습니다. 이 밀가루는 남구청이 지난해 10월 태화강변 미관 개선을 위해 15,000제곱미터의 국산 밀을 심어 수확한 것으로 종합복지시설과 장애인시설 등 178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38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오늘부터 닷새간 울산에서 열립니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280개 분임조 3,000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룹니다. 울산 지역도 곧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고 하는데요. 성경 캐스터 자세한 태풍 상황 전해주시죠. 네, 벌써 강력한 태풍의 실체가 실감 나실 텐데요. 울산 지역에도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초대형 태풍 볼라벤은 오늘 밤 서귀포 부근 해상을 지나서 내일 오후에는 서울 부근 서해상을 지나면서 내일 밤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울산 지방은 내일 새벽부터 밤사이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전망입니다. 최대 초속 20m의 강력한 바람과 최고 20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 모든 바다에도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남해상에는 폭풍 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가장 먼저 태풍이 지나는 제주 지역은 내일 밤까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20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최대 초속 50m의 강력한 바람도 불 전망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거센 바람으로 인한 유리창 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테이프나 젖은 신문지를 창문에 붙여두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 지하나 산비탈에는 차량 주차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수요일에는 종일 흐릴 전망이고요.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